그래서 무서운 도널드 트럼프의 강점 중에 한 개, 특히 레버리지를 정말 극대화시키는 장점 중에 한 개가 뭐다? 네, 안녕하세요. 협상바이블 저자 류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45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을 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46대의 대통령이 되지 못했고 다시 47대 대통령으로 2025년 1월 20일부터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을 합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2.0 시대가 도래한 것인데요. 이 트럼프라는 캐릭터 자체가 워낙에 특별하고도 또 특이한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나라들이 사실 많은 긴장을 하고 있고 또 기업도 정부도 어떤 방식으로 또 대처를 해야 될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보여왔던 도널드 트럼프의 협상 전략들, 협상 스킬들, 거래의 방식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트럼프 2.0 시대를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40살 때 지은 책이죠. 거래의 기술, The Art of the Deal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널드 트럼프는 협상을 뭐라고 보죠? 도널드 트럼프는 협상을 거래라고 봅니다. 그죠? Art of the Deal, 이건 딜이다 라고 본다는 것이죠. 이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트럼프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한 11가지 정도를 적어 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크게 생각하라. 두 번째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라. 세 번째,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라. 네 번째, 발로 뛰면서 시장을 직접 조사하라. 다섯 번째, 레버리지를 일으켜라. 여섯 번째, 입지와 관련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일곱 번째, 언론을 이용하라. 여덟 번째, 신념을 위해서 저항하라. 아홉 번째, 최고의 물건을 만들어라. 열 번째, 희망은 크게 비용을 조절하면서. 11번째, 사업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생각하라. 이런 부분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트럼프의 거래의 마인드셋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거는 진짜 공통적으로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다 라는 부분들을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널드 트럼프의 협상 전략은 aim high를 활용한 강력한 앵커링 전략이 가장 대표적인 도널드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죠. 여러분들 앵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앵커는 뭐죠? 닻입니다. 배가 항해를 하다가 닻을 떨어뜨리면 닻이 떨어진 지점에서 정박하게 되듯이 처음에 인상적이었던 숫자, 조건들이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임팩트를 준다는 것이죠. 즉, 첫 조건, 즉 선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제가 언급드렸던 이 aim high라는 전략은 뭐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첫 제안을 하면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인데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가장 즐겨 쓰는 협상 전략이 바로 aim high를 활용한 앵커링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첫 조건을 굉장히 공격적이고 강력하게 걸어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다음에 야금야금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전형적인 도널드 트럼프식의 협상 전략이죠. 우리나라도 이런 어려움을 도널드 트럼프 1.0 시대에 도널드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을 할 때 이런 어려움을 협상에서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을 강경화 장관과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했었었는데요. 당시에 보통 지난 30년간 한미 방위 분담금 인상률을 조사를 해보니까 미니멈 3%에서 30%의 범위에서 인상률이 결정됐습니다. 근데 도널드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때까지 한국은 지나치게 많은 베너핏을 얻어왔다. 이때까지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은 잘못되었다. 우리는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500%를 인상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인상률이 맥시멈 30%에서 정해졌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그 당시에 500%를 증액을 요청하면서 5배란 말이죠. 그래서 완전 양국 관계가 차갑게 식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강경화 장관도 굉장히 크게 당황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양국의 관계가 어려워졌고 1년 3개월 동안 협상이 단절됐던 그런 어려웠던 시기를 겪었단 말이죠. 왜 그랬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너무나 강력하게 에임 하이를 활용한 앵커링 전략을 펼치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를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도 당황하게 되고 그것이 협상을 차갑게 식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개월간의 협상의 공백 끝에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 협상을 이어나가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뜨거운 감자를 일단 식혔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정권이 들어왔고 결국은 인상률이 16% 수준으로 정해졌단 말이죠. 물론 도널드 트럼프가 원래 이야기했던 500%의 인상안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많이 조정될 거긴 하지만 당시로 보면 최근 몇 년간의 인상률을 봤을 때는 16%는 굉장히 높은 인상률을 결론적으로 미국은 얻어냈습니다. 무슨 말이죠? 트럼프가 앵커를 걸었던 그 전략이 결과적으로 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협상을 할 때 초반부터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강력하게 앵커를 걸어서 압박을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걸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반부터 아주 면밀하게 전략을 짜서 대응하지 않으면 멘탈이 흔들리면서 우리가 물러서게 되면서 원하는 것들을 뺏기는 그런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와 협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초반부터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앵커에 대비해야 된다. 라는 부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도널드 트럼프의 협상 전략은 철저한 준비로 강력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그런 아주 치밀한 협상 전략을 펼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분들 마치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니면 미친 사람 이런 방식으로 취급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수년간 봐왔던 도널드 트럼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치밀하게 협상을 기획을 해서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가 하는 어떤 예측 불가능한 그런 행동들은 모든 것이 짜여진 치밀한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미국 대선을 준비해서 열세에 있었던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특히 호감도 조사에 있어서 막판까지 해리스 부통령에게 뒤졌거든요. 근데 결국은 또다시 그런 불리한 상황을 이겨내고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당선이 됐는지를 The Art of the Surge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촬영을 해서 방영을 했는데요. 제가 The Art of the Surge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트럼프가 주재를 하는 미팅을 하면서 그 당시에 해리스 부통령, 해리스라고 하는 강력한 상대방이 스피치를 하는 장면을 전부 다 촬영을 하고 그거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은 좋은지 어떤 부분은 약한지 저 말을 왜 했는지 이런 부분들 모든 맥락들을 트럼프가 직접 분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장면도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미디어에 노출된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직접 본인이 세밀하게 분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본인의 스피치까지 직접 기획을 하는 그런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나 협상 전에 상대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가 협상에 앞서서 그리고 거래에 앞서서 스피치에 앞서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아주 전략적으로 고민해서 움직이는 그런 도널드 트럼프의 면밀한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고 본인의 강력한 강점들을 레버리지 일으키는데 탁월한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의 강점 중에 한 개가 대통령으로서 협상을 하면서 미디어들을 너무나 자유자재로 잘 활용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사실 젊었을 때부터 미디어 노출이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영화에도 출연을 하고 코미디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고 시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면서 사실은 미디어를 어떤 미디어인지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본인의 일거수일투족, 예를 들면 미팅을 하는 장면, 아니면 맥도날드를 먹는 장면, 맥도날드에서 사실 체험을 하면서 일을 하는 장면, 골프를 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여과 없이 유튜브에 전부 다 공개를 하면서 훨씬 더 대중적인 친밀감을 일으켜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도널드 트럼프의 강점 중에 한 개, 특히 레버리지를 정말 극대화시키는 장점 중에 한 개가 뭐다? 미디어 활용 역량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 정권을 앞두고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 이를 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감정을 활용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협상 전략들을 보면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다. 그리고 미치광이 전략을 쓴다. Madman Strategy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이게 협상의 그런 스킬 용어 중에 한 개인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막 지나치게 드러내거나 막 폭발시키거나 막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실망스럽다고 비난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전부 다 뭐다? 짜여진 각본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호감을 전달하는데도 탁월하고요. 이 비언어진 커뮤니케이션 너무 잘하고요. 얼굴, 페이스, 그리고 몸짓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활용하고요. 그래서 호감을 이끄는데도 능하고요. 또 비호감을 표출하고 화난 모습들을 드러내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해서 협상을 내게 유리한 판으로 만드는데 너무나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 감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이런 고도의 심리전을 잘 활용한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협상을 했던 장면에서도 활용되었었습니다.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20일 앞둔 어느 시점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 취소 내용을 담은 공개 서한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처음으로 그 도널드 트럼프와 또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에 딱 3주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가 공개 서한을 공개한 것이죠.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슬프게도 귀측의 최근 성명에서 나타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에 근거해 보자면 저는 이 시점에서는 오랫동안 계획해왔던 이번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양국을 위해 그러나 세계 평화의 측면에서는 손해가 되겠지만 싱가포르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임을 이 서한을 통해 밝힙니다. 귀하께서는 북한의 핵 역량을 말하고 있으나 미국의 핵 역량은 너무나 거대하고 강력해서 신께 절대로 그것들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왜 이런 서한을 공개적으로 정상회담 3주 전에 밝혔느냐? 그 당시에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미국의 고위 관리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하자 이 상태로는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초강수를 던진 것이죠. 이 도널드 트럼프의 공개 서한에 대해서 과연 북한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북한은 사실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드디어 최대의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나란히 서서 멋진 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무산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첫 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번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언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는 막판에 다시 본인이 먼저 손을 내밀면서 본인이 만나자고 해놓고 전부 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상황에 3주 전에 다시 한번 뒤틀고 그러면서 굉장히 긴장되게 만들고 한 번 더 자세를 낮추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본인이 손을 내밀면서 이 협상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러면서 협상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그런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항상 예측 불가능하다. 그리고 감정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한다. 그리고 호감을 이끄는데도 능하지만 막판에 뒤틀고 그리고 본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데도 아주 능숙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쭉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세 가지의 협상 전략들을 살펴봤을 때 그리고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살펴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는 어떤 유형의 협상가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협상 관점에서 협상 유형 크게 네 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성과 주도형, 강력한 드라이버의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영향력 표출형, 세 번째는 관계 배려형, 네 번째는 정보 분석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관계 중심이냐, 성과 중심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는 어떤 유형일까요? 죽어도 아닐 것 같은 유형은 관계 배려형이고요. 그죠? 그리고 내성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외향적이면서도 관계 중심인가요? 성과 중심인가요? 전형적인 드라이버죠.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리더는 전형적인 성과 주도형, 드라이버의 유형입니다. 이 성과 주도형의 리더들이 보이는 협상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돌적이고 민첩하게 행동하고요. 결과를 빠르게 얻기를 원하면서 커뮤니케이션과 업무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극단적인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이들은 급하고요. 더 얻으려고 하고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협상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와의 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상대방이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상대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잘 정리가 되었는지 파악해 보시고요. 세 번째, 미시적 관점보다는 결론 위주로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속도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100% 수용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막판에 또 뒤흔들거나 판을 틀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야흐로 도널드 트럼프의 2.0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치밀하고도 공격적이고도 그리고 아주 도전적인 그런 협상 스타일을 보이고 있는 리더이죠. 우리가 보다 더 잘 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길 한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협상바이블 저자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